자,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인데 지난번에 메인프레임 얘기 컴퓨터의 초기 컴퓨터 모델 이런 거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죠? 그래서 초창기 때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는 메인프레임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서버라는 개념으로도 좀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한 대 만들어 놓고 워낙 비싸니까 모든 사람들이 접속해서 썼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해서 80년도에 PC,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PC가 나오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컴퓨터라는 게 발전을 해나갈까? 이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얘기가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의 핵심은 뭐냐면은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CPU라고 부르는 프로세스입니다. 펜티엄 프로세스 이런 것처럼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70년대 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이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정보 처리하는 성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정보를 얼마나 빨리 1초에 빨리 처리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어떻게 나오냐면은 MIPS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100만 개, 초당 100만 개인데 100만 개에 20만 100만 이게 뭐예요 그러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개의 초당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100만이니까 100만 단위에서의 20만을 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 따르는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트랜지스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구성 물질이에요.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에 0과 1을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디지털 배웠죠? 지난 시간에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디지털은 0과 1의 조합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0과 1을 처리해주기 위한 구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의 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안에 우리가 내장돼 있어요. 반도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죠. 그 안에 내장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장돼 있는 게 얼마나 내장돼 있느냐? 50억 개의 트랜지스터까지 지금 안에 박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50억 개. 트랜지스터 하나가 0과 1을 비트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50억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한계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70년대부터 해서 한 3, 40년,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 CPU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물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IT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도 나왔죠. 양자 컴퓨터라는 게 개발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컴퓨터 성능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발전하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가격은 계속 다운로드 되죠. 그러니까 성능은 올라가고 가격은 다운로드 되고 다운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집에 쓰고 있는 CPU가 옛날에 나왔던 메인프레임 컴퓨터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그 정도로 컴퓨팅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파워가 세진다는 거는 뭐냐? 값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이게 빠른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이제 이 컴퓨터 IT 쪽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무어의 법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거 디스켓이라고 불렸던 거, 지금 요즘은 USB 이제 여러분들 뭐 디스켓 옛날에 혹시 보셨어요? 조그만한 거 그런 디스켓에서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서 휴대폰에서 지금 이제 웨어러블 컴퓨팅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근반이 되는 거죠. 이런 컴퓨팅 파워가 세지니까 작아지고 세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웨어러블, 뭐 스마트 워치, 그 다음에 스마트 안경 이런 것들이 있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디지털 저장 법칙에 의하면 똑같은 개념으로 데이터 양도, 저장 매체에 따라서 데이터 양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2배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달러당 저장 용량이죠. 그래서 요즘 뭐 1테라바이트 그 외장하드 있죠? 그리고 가격이 아마 10만 원대일 거예요. 그죠? 10만 원대에 1테라, 2테라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1테라면 1000기가바이트죠. 그럼 1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만 원에 100기가. 그죠? 10만 원에 1테라면 1테라가 1000이잖아요. 1000기가바이트로 계산하면 만 원이면 100기가. 그죠? 그 다음에 1000원이면 10기가. 그죠? 1000원에 10기가. 이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라는 거죠. 가격이 이제 점점 더 싸지고 있고, 또 매체가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SSD로 바뀌죠. 자기에서 메모리가 바뀝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 PPT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작업을 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일단 메트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터넷에서 접속되는 컴퓨터 수의 승만큼 정보량이 증가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터넷에 사람들이 접속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 할수록 정보의 양이 무지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아까 전에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 성능에 대한 증가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 메트칼프의 법칙은 네트워크의 그 증가, 네트워크 확장의 법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뭐 당연하겠죠. 많은 사람이 붙으면 붙을수록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하게 확장이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전에 정보의 양, 가격이 다운로드가 되듯이 여기도 인터넷에 접속하는 용량이 이제 점점 다운로드가 되죠. 거의 제로에 가깝죠. 여러분들 뭐 인터넷 지금 거의 공짜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학교나 이런 데서 다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